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해그린 TV님께서 또 깜짝 선물로 난초를 보내주셔서 언박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난초를 두고 키울 장소가 마땅찮아서 난초 드리는 걸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난초 언박싱도 보시고요. 오늘은 이 난초 특성에 따라 분갈이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난초는 홍공작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 없는 걸 어떻게 아시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다음 난초도 보겠습니다. 이 난초는 덴드르비움 앙팡이라고 합니다. 이 앙팡도 저희 집에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노란 꽃이 피는 그 덴드르비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굴피 부작한 건데요. 스프로니티스 세르누아라고 합니다. 다음 꽃도 보여드릴게요. 이 난초는 파리시 고아를 뗀 거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우선에 덴드르비움 홍공작을 먼저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 홍공작이 심겨왔던 포트인데요. 지름이 약 6cm고 높이도 약 6cm 되는 아주 작은 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름이 한 11cm 정도 되는 토분에다 심었습니다. 지금 덴드르비움 홍공작 크기가 이 정도 되는 토분에 심으니까 딱 적당해 보이시죠? 이렇게 작은 포트에서 심어서 가정에 그대로 두고 키우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작은 비닐 포트에 심어서 집에서 키우면 물 관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아마도 하루에 2번쯤은 물을 줘야 될 거예요. 농장에서는 습도가 높아서 가능한데 집에서는 관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이 토분 밑에 구멍을 뚫을 때 약간 깨진 건데요. 이렇게 순간 적착제로 발라뒀습니다. 이 토분 크기가 지름이 약 11cm고요. 높이가 12c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에 심어야지 집에서 관리할 때 물 관리하기가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밖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한 4일에서 5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굴피 부작한 건데요. 보시면 새순이 나오는 것도 보이고 되게 싱싱해 보이시죠? 이렇게 굴피에 부작한 거라서 밑에 보시면 식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는 물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니면 또 마를 수가 있으니까 굴피 부작했을 때 건조한 집에서는 키우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아필럼과 로디겟이 교배종인데요. 이것은 아필럼 고아가 나온 것을 떼서 해그린 TV님이 제게 보내주신 건데요. 지금 포트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호접란 정용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포트가 작으면 물 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고아들을 모두 떼서 제가 저번에 지난해인가 언제 수태마리로 심은 거 있죠. 그 방법으로 오늘 다시 심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수태를 다 제거해 주고요. 지금 고아 뗀 게 꽤 됩니다. 우선 수태마리 심는 방법은 화분의 높이보다 조금 짧게 놓습니다. 그리고 화분 지름의 길이만큼 옆으로 길게 수태를 넣습니다. 수태는 미리 불려 두은 것이고요. 적당하게 짜서 촉촉합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두고요. 그리고 수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수태는 뉴질랜드산 스파그 모스고요. 150g 짜리인데 제가 이온난 농원에서 8,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상품이 아니고 한 중품 정도 됩니다. 그냥 무난하게 쓰기에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길게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수태를 한 1.5cm 두께로 놓아줍니다. 그리고 심을 덴드로비움을 뿌리 쪽에다가 수태로 감쌉니다. 수태를 뿌리 아래쪽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살짝만 감싸줍니다. 뿌리 쪽 더 이상 깊게 많이 감지 마시고 뿌리 쪽 높이만큼만 감아 주셔야 됩니다. 줄기까지 감싸면 줄기가 썩을 수가 있으니까 뿌리 쪽만 감싸서 한 2cm에서 3cm 정도 간격으로 놓아줍니다. 심을 난초 개수를 전체 넓이만큼 해서 나누어서 적당한 간격으로 둡니다. 아주 작은 것은 가장자리 쪽으로 놓으면 되니까 좀 큰 것부터 먼저 놓습니다. 수태를 뿌리 안쪽으로 넣고 또 밖을 감싸고 해서 뿌리를 수태로 감싸서 놓습니다. 수태 보면 이렇게 나무 풀 가지 같은 거 마른 게 많거든요. 그거를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지면 좀 찔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두 가지런히 놓고요. 이렇게 작은 건 가장자리 쪽으로 놓으면 되니까 우선 둡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태를 조금 뭉쳐서 중심 부위에 수태를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돌 말아 감싸줍니다. 아랫부분에 수태를 너무 꽉 채우면 통기성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아래쪽까지 안 차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촉들은 가장자리 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수태로 감싸서 가장자리 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화분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 덴드로비움 종류는 착생 식물이라서 이렇게 투명 풀분에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뿌리 자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물 주는 시기도 알 수 있어서 키우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이제 다 됐죠. 이렇게 수태마리로 심으면 정말 심기가 수월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공간이 많이 비었죠. 이렇게 심어야지 통기성이 좋아서 뿌리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이건 파리시 고알을 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리시도 지금 플라스틱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이 토분에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토분이 조금 크지요. 이렇게 토분에다가 심어주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태부터 제거하고요. 심을 때
너무 작은 화분에 심으면 물 관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작은 난초를 물 주기가 힘들다고 너무 큰 화분에 심으셔도 안 되고요. 기존에 심겨져 있던 화분보다 지름이 한 2cm 정도 더 큰 화분에 심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심을 때는 수태를 조금 뭉쳐서 뿌리 아래쪽에다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뿌리를 감싸줍니다. 수태로 너무 단단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감싸줍니다. 화분에 아래쪽으로 쑥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태를 조금 넉넉하게 감싸 주어야지 이 난초를 심었을 때 아래쪽으로 쑥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분에 넣어 주는데요. 심었을 때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게 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 통기성이 좋아서 난초가 잘 자랍니다. 이쪽에 약간 이렇게 봉긋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공간을 많이 비워둡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통기가 잘 돼서 뿌리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앙팡도 이 호접란 전용 플라스틱 제일 작은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앙팡도 수태에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도 좀 건강한 편이라 수태를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감싸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 뿌리들은 수태를 털고 이러면 또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최대한 이 수태가 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뿌리를 수태로 감싸서 심는 게 제일 안전하고 또 난초 자라는데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습니다. 화분에 들어갈 만큼만 수태를 살짝 감싸서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감싸서 넣어주고요. 여기도 화분 아래쪽까지 수태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두고 위쪽에만 이렇게 수태를 감싸서 심어주는 게 뿌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투명 화분에 난초를 심으면 첫째로 좋은 게 이 수태 마른 것을 볼 수 있어서 물 줄 때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뿌리 자라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또 난초가 건강한지에 대해 여부도 잘 알 수 있어서 키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관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에 공간을 많이 비워뒀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많이 비워두면 통기성이 좋아서 잘 자라겠죠. 그리고 지금 이 앙팡이 수태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기존에 왔던 포트에는 수태가 꽉 채워져 있어서 이렇게 공간을 많이 비워둬야지 공기가 잘 통해서 뿌리가 덜 썩습니다. 지금까지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홍공작은 포트가 기존의 포트보다가 아주 크죠. 이렇게 큰 곳에 옮겨 심은 이유는 지금 홍공작이 보면 이렇게 촉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는 화분에 옮겨 심어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물 주는 방법은 수태가 색깔이 마르면 조금 옅어지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면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수태가 완전히 마르면 저면 관수를 해서 물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크에 심은 것은 3, 4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굴피 부작한 난초는 하루에 2번 정도는 물을 줘야 됩니다. 이 난초들 변화하는 모습 또 영상에 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